네. 네, 안녕하세요. 밤람입니다. 이 영상은 영화를 보신 분들에 한해서 리뷰와 어떤 해석을 공유하는 영상이니까요. 안 보신 분들은 그 스포 방지를 위해서 영화를 다시 보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영화를 얘기하기 전에 좀 키워드를 나눠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 저는 돌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 돌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 누구죠? 네, 기우의 친구 저기 박서준, 네, 박서준 씨가 이 돌을 갖다 주면서 이거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정말 수집을 해오신 수석이다, 수석. 사실 이 돌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가치 있는 물건으로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길바닥에서 나뒹구는 돌, 그와 동시에 흉기로도 활용이 됐죠. 그러니까 사실 이 돌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형태로 변환이 됩니다. 중간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기우가 자꾸 이 돌이 나에게 와서 달라붙는다. 그러면서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돌이 짓누르는 무게가 기우가 느끼는 어떤 이 삶의 무게, 돌의 물리적인 무게가 심리적인 무게로 바뀌어서 그를 짓누르지 않았나, 기우라는 인물 자체를. 중간에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돌이 이렇게 수면 위로 싹 떠오르는 거예요. 제 영화를 잘못 봤나 싶었는데, 제가 본 게 맞다면 기우가 이렇게 떠받쳐서 드는 게 아니라 돌이 이렇게 수면 위로 이렇게 딱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승의 이미지죠. 그러니까 기운의 가족이 하류층에서 상류층으로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는 이들입니다. 기택내 가족을 대변하는 어떤 상징물처럼 이 지하방에서 싹 떠오르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게 된 거죠. 이 박 사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박 사장이. 어떤 상류층과 하류층을 가르는 이 선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자본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그 돈의 개념이 아니라 그 영화 안에서 어떤 보여지는 공간의 차이, 그리고 어떤 언행의 차이, 이런 것들이 그 선으로서 존재를 한다는 거죠. 냄새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냄새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냄새 난다, 아니 도대체 무슨 냄새야? 뭐 이러면서 기택내 가족에서 다 그 같은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박수담 역할을, 기정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같은 세제에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집안의 냄새야, 집안의 냄새, 반지하 냄새. 여기서 떠나지 않으면 이 냄새가 사라지질 않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집을 떠난다는 자체의 의미는 내가 이 집에서 단순히 이사를 간다는 게 아니라 상승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 반지하에서 어떤 지상집, 2층 집, 아파트, 혹은 박 사장네 가족이 사는 그 상류층의 집으로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냄새가 하류층을 벗어나지 않는 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냄새라는 거는 그 전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가 박 사장네 가족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박 사장네 가족이 먼저 냄새를 맡습니다. 기택내 가족은 평생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냄새의 존재를. 그러니까 아까와 말씀드린 그 선과도 좀 연결이 되는 건데, 이 선이라는 거는 하류층 사람들이 구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규정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류층 사람들이 규정하고 기준을 삼는 거예요. 이 선이라는, 냄새라는 것은 상류층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능동적인 부분이고, 하류층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수동적인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계획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명대사가 될 것 같은데, 오 아들아,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기우에게 기택이. 참 그 계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하류층 사람들한테만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항상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먼저 저 박 사장네 집에 들어가서 제시카 너를 앉힐게, 그 다음 우리 아빠를 기사로 앉히고 그 다음 우리 엄마를 가정부로 삼자, 이런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나갑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계획은 무계획이다. 기택이 이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계획을 세우게 되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실패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이 어떻게 보면 이게 뭔 개소리야 싶기도 한데,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어떤 큰 메시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기택네 가족은 아빠를 제외하고는 아들, 딸들이 굉장히 명석하고 머리도 빠릿빠릿하게 잘 돌아가요. 언변도 굉장히 좋습니다. 얼굴도 굉장히 잘생기고 예쁘죠. 근데 그에 비해서 아빠 송강호는 그 영화 괴물에 나왔던 그 송강호가 그대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딘가 좀 모자라 보이고, 이 사람 때문에 괜히 불안하고 괜히 들키지 않을까, 쫓겨난다면 아빠 먼저 쫓겨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캐릭터입니다. 이제 아들 딸들은 아직 어리죠. 내가 먼저 치고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런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과 동시에 마지막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나오죠. 아빠는 또 그 지하실에 들어가서 살고, 아들 기우는 아버지,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집을 사겠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계단을 올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영화가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들, 딸들은 굉장히 의욕적이고 뭔가 시도하려고 하는 진취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청년들의 실상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의욕이 굉장히 떨어지고 포기하고, 그 전에 직업도 없었죠. 딱히 뭐 아들, 딸 이렇게 물어다주는 일감을 빼고는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삶에 순응을 해버리고, 이게 처음부터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기택이라는 인물도 20대 때, 10대 때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뭔가 자신의 아들, 딸처럼 올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결국에는 다 무의미하다. 이 계층을 탈출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삶은 계획을 세우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무계획이 최고다. 무계획이 계획을 성공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지 않았을까. 영화에선 드러나지 않았지만 함축적으로는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인 거죠. 변화가 된 거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기우도 뭐 해피엔딩은 그 상류층으로 올라가서 그 집을 살고 아빠가 올라와서 다 함께 같이 잘 사는 모습이지만, 후회는 정말 씁쓸하지만 결국에는 그 반지하 인생을 계속 살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씁쓸하고 블랙 코미디라는 말이 굉장히 잘 어울리죠. 이 현실을 굉장히 많이 반영한 것 같은데, 금수저, 흑수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본적인 어떤 부의 격차를, 빈부격차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꼬집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가 말하고 있는 바는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조주를 보고 처음 영상을 바로 찍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하고 찍는 게 아니라서 최대한 빨리 찍어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올리고 있는 거라서,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고 논쟁의 여지가 있고 어떤 반박의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바물람의 영화 리뷰는 여기까지 끝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